자, 드디어 3부가 시작이 됐어요. 저희가 지금 이거 1, 2, 3부를 한꺼번에 촬영하다 보니까 좀 힘드시죠? 아 예. 네. 하지만 이제 저희가 이 3부에서는 메타라든지 디즈니, 넷플릭스 같은 이런 이제 커뮤니케이션 기업들도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어서 2부에 이어서 계속 한번 시청을 해주시면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2부에 이어서 3부도 지금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페이스북 메타 플랫폼인데 연초 이후 주가가 거의 한 45% 정도 빠졌어요. 많이 빠졌네요. 정말 많이 빠졌어요. 저희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좀 골머리가 아팠던 종목이기도 한데 맞습니다. 일단 뭐 이익이라든지 뭐 매출액 전부 다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개 분기 연속 지금 EPS가 감소 예상도 나오고 있어요. 2개 분기는 이미 연속 하락을 했고 이 광고 수요가 일단은 감소를 했죠. 이제 경기 침체가 아무래도 나타나다 보니까 당연히 제일 뭘부터 줄여야 되냐 그러면 인건비, 그 다음에 광고 이런 것부터 줄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경기 침체가 조금 반영이 됐고 달러 강세도 있었고 이제 임원 감축이나 구조조정도 언급을 했습니다. 저는 일단 이 메타가 지금 현재 그러면은 성장성을 보이는 게 뭐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딱히 보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장기 성장성 자체가 거의 0% 가까이 나올 정도로 성장이 지금 안 나타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메타 같은 경우는 애플처럼 주주환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주주환원을 하게 되면 인위적으로 숫자적으로는 EPS가 올라가요. 그래서 성장성이 나오게 되는데 문제는 메타는 벌어들이는 잉여현금 흐름보다 나눠주는 게 좀 더 많은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저희는 쓰는 게 많은 거죠. 그렇죠. 단기라든지 장기 전부 다 이제는 조금 상대적으로 주가는 고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했던 종목이고 네. 그 다음 종목은 이제 월트 디즈니입니다. 저희가 디즈니는 예전부터 굉장히 좋아했던 종목인데 연초 이후에 주가 수익률 굉장히 안 좋았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숨통이 조금 튀었죠. 최근에 이제 다시 야외 활동이 증가를 하면서 사실 디즈니 하면 디즈니 플러스만 생각을 하지만 굉장히 이제 또 높은 비중 중에 하나가 또 숙박하고 크루즈, 디즈니랜드 이쪽 사업 부문이기 때문에 야외 활동으로 인한 일단 매출하고 EPS 잘 나왔고 작년 2분기에는 이제 이 리조트가 한 3개월 동안 65일 정도만 열었는데 그걸 전부 다 풀 개방을 했고 티켓 가격 올렸습니다. 디즈니랜드 가격, 뭐 주차장 가격 이런 거 다 올리면서 가격 결정력이 높기 때문에 이런 이제 가격 인상으로 인한 그런 이제 인플레이션을 어느 정도 상쇄를 했습니다. 게다가 넷플릭스와는 저희가 대조적인 게 넷플릭스는 가입자 수가 감소했죠. 감소하면서 주가가 거의 이제 폭락을 했지만 디즈니는 오히려 31% 정도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해서 디즈니 플러스만 1억 5천만 명 정도 지금 찍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디즈니가 넷플릭스와 다른 점 뭐냐 보면 디즈니는 연평균 복합 성장률이 한 40%대 정도 성장이 예상돼요. 하지만 넷플릭스는 5.7%.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렇죠.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당연히 성장이 높게 나타나는 그런 종목을 더 선호하기 때문에 넷플릭스보다는 디즈니가 조금 더 괜찮다 이렇게 저희가 자료를 예전에 그러면 넷플릭스 관련해 좀 설명을 바로 얘기를 드리면 일단 넷플릭스는 안 좋습니다. 최악은 피했지만 둔화는 막지 못했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이번에 2분기 순증 가입자 수가 예상치는 마이너스 200만 명을 찍을 거다라고 했는데 마이너스 97만 명 나왔어요. 그러니까 안 좋았는데 좀 덜 안 좋았다라고 해서 갑자기 주가가 조금 단기적으로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성장성이 조금 낮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넷플릭스가 주가가 빠졌다고 부족되고 이제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약간 디즈니 쪽으로 조금 더 눈을 돌리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또 자료를 통해서 한번 제시를 드렸습니다. 네. 자, 그다음 이제 그 필수 소비재 업종이죠. 월마트, 타깃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좀 어땠나요? 아무래도 인플레이션 여파가 굉장히 컸을 것 같기도 하고 재고 문제도 좀 많았죠. 네, 맞습니다. 설명을 좀 해주시죠. 공통적으로는 우선 높은 재고 처리를 위해 추가적으로 할인을 단행하고 이런 좀 비용, 추가 인력을 고용하는 등 그런 비용 증가로 인해 마진은 감소를 겪었는데요. 월마트와 타깃은 실적 발표 이후 엇갈린 주가를 나타냈습니다.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비용을 절감했고 그리고 재고 주문 축소를 하는 등 여러 좀 노력을 하면서 꽤 선방한 실적을 발표했고요. 시장 예상치 또한 상회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가이던스도 상향 조정하고요. 그리고 마진 개선을 보일 것으로 어느 정도 약간 쉽게 말씀드려서 약간 바닥을 찍었다 그런 느낌을 줘서 실적 발표 이후 주가는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반면 타깃 같은 경우는 워낙 재고가 높았어요. 그 원인은 지난 분기 약간 수요 예측에 실패하면서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많이 팔릴 거다라고 생각해서 좀 고가품의 재고를 많이 쌓아놨는데 TV나 이제 가구 그런 그게 안 팔리니까 맞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럼 어떻게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싸게 팔아야 되잖아요. 맞습니다. 또한 이제 그런 제품들이 워낙 부피가 크기 때문에 보관 비용도 많이 듭니다. 그래서 보관 비용도 재고 비용도 증가하면서 여전히 그리고 제품도 싸게 팔아야 할인을 추가로 하면서 마진 감소 또한 마진이 압박이 좀 크게
작용했고요. 물론 실적은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발표 이후 주가도 지난 분기에 이어서 연속으로 주가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월마트가 연초 이후 한 4.3% 주가 수익률이 나왔는데 타깃은 마이너스 20% 나왔어요. 아, 네. 확실히 차이가 많이 좀 나는데. 모든 엇갈리는 이제 시장 변동성이 클 때는 그래도 큰 종목을 들고 있는 게 아, 좀 네, 더 낫다는 생각이 맞습니다. 한번 들긴 합니다. 그래서 두 기업 모두 재고 증가세는 어느 정도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는 좀 개선세가 나타날 그렇죠. 것으로 그리고 어느 또 정도. 이제 경기 침체가 오면 사실 이제 고가품의 이제 물론 이제 상류층들은 더 비싼 걸 많이 사는 아까 페라리 그렇죠. 같은 그런 이제 불황에 조금 더 많이 팔린다 이런 얘기가 있지만 대부분의 이제 그 상류층이 아닌 이제 저희 같은 사람들은 여행 갈 때도 조금 돈 아깝고 그쵸. 약간 자동차를 사야 되는데 너무 비싸고 그러니까 이제 필수 소비재 같은 쪽으로 조금 더 소비가 늘어날 수 있는 약간 네, 확실히 그런 또 것도 발표도 있죠. 보면은 좀 이제 중상층에서도 많은 소비가 좀 저가 품목으로 월마트나 이런 곳으로 좀 몰린 것으로 사실 너무 나타났습니다. 비싸요. 이제 네, 뭐 맞아요. 근데 마트도 사실 요즘 가서 장 한 번 보면 정말 천문학적인 돈이 나오는.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 네, 것 같긴 확실히 한데.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이제 좀 체감이 되는 약간 네, 그런 맞습니다. 시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종목 이제 펩시인데 펩시하고 저희가 코카콜라 이 두 개를 또 분석을 하고 있죠. 네. 일단 뭐 펩시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 펩시가 제일 먼저 또 실적 발표를 했어요. 근데 네. 아무래도 야외 활동이 조금 증가를 하다 보면서 분기 실적 예상을 상회했고 가이던스도 상회를 하면서 잘 나왔습니다. 남미 매출이 21%로 높게 나왔고 제일 많이 팔린 게 이제 프리토레이 북미 부문인데 이제 스낵류죠. 네. 매출 비중이 한 26%. 그리고 퀘이크 오츠 시리얼 이런 게 좀 많이 팔렸고 2023년에 가격 올리겠다. 지금은 올릴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이제 맞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회적으로 CEO가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이 펩시하고 코카콜라 이 두 개를 보면 당연히 저희는 코카콜라가 더 크고 좋은 큰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하지만 모든 부분을 봤을 때는 사실 더 펩시가 더 큰 기업이긴 합니다. 점유율도 더 높고요. 하지만 콜라 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 펩시가 코카콜라를 이긴 적이 딱 한 번밖에 없었어요. 그때가 이제 마이클 잭슨이 광고에 나와서 하던 그 80년대 그 시절에 그때 한번 잘 상당히 나왔는데 오래됐네요. 근데 그 뒤도 이제 또 펩시맨 해가지고 조금 인기 보긴 네, 했었죠. 그 예전에. 하지만 콜라 하나만 놓고 봤을 때는 확실히 코카콜라가 조금 더 많이 팔리지만 그래도 다양하게 이제 그 자회사를 비교를 했을 때는 펩시가 조금 더 큰 회사다. 네, 코카콜라도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네, 코카콜라 같은 경우는 이번에 가격을 인상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처했습니다. 그래서 실적도 예상치를 상회했고요. 매출 절반이 이제 레스토랑이나 이제 영화관 수요인데 이런 수요가 이제 회복세로 좀 돌아서면서 실적이 좀 개선됐고요. 글로벌 판매량은 약 8% 가량 증가했고 대표 제품인 코카콜라 또한 전년 동기 대비 7% 성장하면서 실적을 좀 견인했습니다. 이런 종목들 사실 이제 필수 소비재 업종 자체가 이제 약간 포트폴리오에 저희는 변동성을 좀 낮추는 역할로 네, 맞습니다. 사용을 하잖아요. 네, 네, 네. 약간 이제 시장이 변동성이 높아질 거다 예상을 하면 그래도 야외 활동이란 거 이런 게 맞물려서 저희는 뭐 코카콜라, 펩시 이런 쪽에 좀 관심을 갖긴 하는데 네. 사실 뭐 인생에 한 종목만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대부분 또 성장주를 좀 많이 선호하긴 하시죠. 맞습니다. 자, 그 다음 종목 이제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인데 저희가 이 종목은 사실 포트폴리오에서 이번에 이것 때문에 좀 살았다. 라고 네. 생각을 할 정도로 이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 같은 경우는 연초 대비 수익률은 한 17% 정도 나오면서 시장이 안 좋을 때 굉장히 선방을 했던 그런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 헬스 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디지털 쪽에 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어요. 옵텀이라는 디지털 사업 부문에 계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지만 네. 저는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기대가 워낙 높았고 주가 높고 성장성 높고 모든 게 다 박자가 맞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기대감이 주가에 선반영되는 거는 피할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희는 주가는 고평가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이제 뭐 그 다른 피어 비교를 했을 때 장기적 성장성은 여전히 높다. 이렇게 또 판단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다음 이제 헬스케어 종목 중에 하나가 저희는 또 존슨앤존슨. 진짜 유명한 대표 기업이죠. 제약 기업이죠. 네, 뭐 제약사라고만 알고 있지만 사실 제품들도 많이 팔잖아요. 맞습니다. 제품 뭐 뉴트로지나나 아비노 많이들 저희가 아시는 대부분 쓰고 있는 생활용 제품이 이게 다 존슨앤존슨 거구나 싶을 정도로 네, 많은 걸 또 맞습니다. 팔고 있죠. 그래서 존슨앤존슨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은 최근 2분기 실적은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하지만 존슨앤존슨 경우 매출의 약 50% 가까이 된 매출 비중이 해외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달러 강세에 따른 환손실이 좀 발생하고 있는데요. 하반기에도 이런 환손실 그리고 비용 증가에 따라서 실적이 감소할 것으로 좀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이던스 또한 하향 조정했고요. 그러나 수요는 여전히 높기 때문에 또 의료 로봇이나 그런
지속적인 성장성에 투자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장기적 성장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배당금 또한 꾸준히 인상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배당주로서도 여전히 매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주가는 다만 이런 약간 장기적 성장성이나 이런 배당금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좀 어느 정도 선반영된 모습이 있어서 산업 대비는 소폭 좀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S&P 500 기업 전부 다 분석은 사실 저희가 힘들죠. 저희도 인력이 있기 때문에. 한계가 좀 하지만 그래도 이번 분기에 그래도 한 30개 정도는 그래도 저희가 기업 분석을 했어요. 다음 분기 목표는 몇 개 정도 되시나요? 한 50개 정도 붙었습니다. 아, 정말 저희가 또 불태워야겠네요. 한번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오늘 이제 저희가 항상 따로 플렉스를 찍다가 같이 이제 한번 찍었는데 어떠세요? 저하고 찍으니까. 처음엔 약간 좀 떨렸는데요. 하신데 해보니까 확실히 이렇게 정리하면서 많은 기업을 커버했구나라는 자부심도 들고 또 이렇게 좀 정보를 간략히 요약해서 전달드릴 수 있어서 이런 시간을 가질 수 있어서 저는 너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지금 이 언급했던 모든 종목들이 다 사실 심층 분석 리포트를 따로 발간을 한 종목들이잖아요. 맞습니다. 이거는 일반 시청자분들이 어디 가서 좀 찾아볼 수 있나요? 저희 KB 리서치를 검색창에 검색하시면은 KB 리서치를 검색하시면은 리포트를 각 종목의 리포트를 보실 수 있고요. 저희 KB 리서치 센터 웹사이트도 있습니다. 네. 거기서 모든 이제 보고서를 보실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링크에도 또 첨부가 되어 있죠. 아, 이 맞습니다. 영상에도. 그래서 링크를 따라 들어가시면은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가 많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최대한 좀 늘려가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종목들 좀 전달을 해드리도록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뮤직 플렉스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